자, 확정 가능. 거기서 가능하지 않다. 불능에 대해서 배울게요. 불능. 법률행위 목적 네 가지 중 확정 가능에서 두 번째. 가능하지 않다. 반대말이 불가능하다. 불능이라고 해요. 갑이 지소유 건물을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팝니다. 매매계약. 5월 1일 날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을은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해요. 그런데 어떤 사실이 밝혀졌느냐? 계약서는 썼는데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인 4월 1일자에 건물이 화재로 날아갔네요. 건물이 화재로 소실 또는 멸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상태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어떤 사유로 멸실했다. 그러면 건물이 멸실하면 갑소유권도 소멸. 물권 소멸 사유. 첫 번째, 물건의 멸실. 갑은 건물도 없는데 계약서를 판다고 쓴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소유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넘겨줄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줘요? 이게 불능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졌다 그래요. 불가능하죠. 불능 하고 싶어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자,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데 이 불능을 계약 체결한을 5월 1일자 이 당시를 보니까 태초부터 이미 불능할 수가 없더라. 원시적 불능 그래요. 그래서 이 불능을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죠. 계약 체결한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 이때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돼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효력이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계약할 때 건물 자체가 없었죠. 건물 자체가 없는데도 계약 체결한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알면서도 사기치려고. 아니면 지도 몰랐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 어쨌든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예요. 이 매매계약은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게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기출 3번이에요. 기출 3번. 외워요. 계약 체결할 당시 이미 건물이 없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라고. 처음부터 불능. 효과. 이 매매계약은 무효.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봅니다. 원시적 불능. 예를 봐요. 시험 이 예가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그라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 이미 건물이 멸실했다면 이 매매계약은 그 다음 문장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이 불능을 처음부터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고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또 무효 사유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무효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고 배울 거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 별 3개. 그 다음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이란 건 뭐냐? 후발적 불능은 자 봐요. 계약 체결할 때는 다시 그리죠.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매. 계약은 5월 1일.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는데 계약 체결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계약 체결한 후 이 건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 그러면 건물이 멸실했기 때문에 갑소유권 사라집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가능해요. 불능에 빠졌다고 그래요. 불능에 빠지는 것은 오로지 소유권 이전 채무예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 대금은 불능 상황이 절대 안 와요. 저 돈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데요. 대금 채무, 불능 이런 거 없어요. 당신은 돈이 없지만 은행에 다른 데 돈 많아요. 달러빚 내서라도 대금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불능이 발생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채무만 불능에 빠져요. 대금 채무는 불능 상황에 안 나와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죠. 이 불능을 단어 나왔죠. 계약을 체결한 후 불능. 따라서 이 불능을 원시적 불능 반대말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능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멸실했다. 전자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날아갔다고 그러면 뭐가 불능에 빠느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 처음부터 소유권이 없었죠. 처음부터 이미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로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 이 불능을 계약 체결한 후 불능이다 해서 원시적 불능 반대말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이 경우 소유권 자체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에요. 이 매매계약의 효력. 후발적 불능의 경우 원시적 불능과 같이 무효로 볼 것이냐. 소유권 못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은 있었지. 그 후 날아갔으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로 봐줘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매매는 무효지만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로 인한 후발적 불능은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로 봐줍니다. 이게 기출 4번이에요. 이 매매계약은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유효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 얘 봐요. 계약을 체결한 후 동그라미. 앞으로 전하고 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소유권이 사라졌으니까. 이 경우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 무효로 보지 않아요. 유효 동그라미. 그래서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 법률행위 매매계약이에요. 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원시적 불능 매매 무효, 후발적 불능 매매 유효. 자, 이유 다 반대예요. 이유가 아니라 훈련 전, 후 반대. 처음부터 불능, 나중에 불능. 원시적, 후발적 불능. 반대. 원시적 불능의 경우 매매 무효니까 전, 후, 처음, 나중. 무효 반대, 유효로 가는 거예요. 다 반대인데 여기만 같은 무효 하면은 언밸런스가 일어나죠. 완전히 반대예요. 다 반대. 전, 후, 원시적, 후발적, 무효, 유효. 이렇게 하나 잡고 후발적 반응은 반대로 다 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시험은 무효, 유효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매매 무효,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유효다. 별 3개. 원시적 불능보다 후발적 불능이 훨씬 중요해요. 나중에 계약법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 후발적 불능이. 자, 적법. 법 규정은 크게 2개가 있어요. 적법과 관련해서 법 규정 종류를 봅니다. 하나는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 뭐냐? 국민들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강행적. 말 그대로 국민을 강행적으로 구속해요. 반드시 지키세요. 이에 반해서 반대말,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규정은 법 규정을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자,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 국민이 임의로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안 지켜도 돼요. 아니, 법인데 법은 지켜야 된다고 나는 준법, 준수할 안 지켜도 된다고요? 돼요. 안 지켜도 되는 법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민법만 있어요. 다른 모든 법은 다 강행규정이에요. 우리나라 법 99%가 지켜야 돼요. 하지만 민법에만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이 있더라. 민법 중 계약법. 계약법 규정은 거의 95%가 법은 A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 내용을 법 규정과 다르게 우리 B로 합시다 하는 특약이 먹혀요. 그래서 계약법 규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해요. 그래서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B로 할게요. 됩니다. 돼요. 그래서 법대로 안 해도 돼요. 법은 일응의 기준일 뿐이에요.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B로 합시다. 돼요. 이게 임의규정. 안 지켜도 돼요. 하지만 강행규정은 법이 A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계약을 A로 가야 돼요. 따라서 만약 갑과 을이 우리 B로 합시다. 무효예요. 반드시 지키세요. 물권법 규정. 물권법 규정 95%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 법정주의가 여기서 나와요. 물권의 종류 7가지 딱 정해버렸고 내용도 법이 정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법이 A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A로 가야 돼요. 새로운 물권 못 만들어요. 그런 식이 물권 법정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은 반드시 지키세요. 강행규정. 안 지켜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임의규정.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임의규정. 자, 그러면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 안 지켰어요. 위반했을 때. 위반 시 그 효과. 강행법규 위반 시 당연히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하면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으니까 이놈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을, 효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 자, 또 무효사에 나왔어. 원시적 불능 하나씩 무효사에 정리해 나가야 돼요. 첫 번째 무효가 의사무능력. 의사 능력이 없어? 무효.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제한 능력은 취소. 하나씩 정리해 가야 돼. 하나씩 느껴야 돼요. 그 다음,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 무효. 그 다음, 강행법규 위반했다? 무효. 강행법규 위반했다? 무효. 무효. 근데 문제는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나눠져요. 강행규정은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로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강행규정이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위반 시 무효가 되는 법 규정을 효력 규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효력 규정. 그 다음 단속 처벌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인정해 주겠다.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은 위반 시 무효가 되는 원칙 규정, 효력 규정하고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봐주는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주는 단속만 될 뿐. 단속당한다고 하죠. 처벌 단속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인정해주는 단속 규정으로 나뉘어요.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무효로 보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단속만 할게요. 계약 자체는 봐드릴게요. 그래서 강행 규정 종류예요. 위반의 효과에 따라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 아니야. 강행법 위반했는데도 봐준대.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
시험은 단속 규정의 예. 중간 생략 등기. 32회 때도 나왔더라고. 올해 6번째 나왔어요. 맨날 나온 놈이 나와요. 중간 생략 벌써 6번째 등장. 6번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입니다. 중간 생략 대표적인 법조문 단속 규정으로 봐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유효.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물권법 등기 파트에서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거기서 자세히 배우고 지금은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뭔지 개념만 잡고 개념만. 갑이 등기가 박혀 있는 지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로 팔아요. 자, 그러면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놈이 바로 또 전매한다고 그러죠. 바로 되팝니다. 이걸 전매한다 그래요. 구를 전자요. 병한테 다시 팝니다. 사람이 반드시 세 놈이 나와요. 자, 갑을 최초 매도인, 맨 처음에 판 놈, 최초 매도인. 을로부터 산 이 병을 맨 꼬레비, 맨 마지막 종착지, 최종 매수인. 자, 그러면 우리 법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반드시 당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시고 그 다음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법이 규정을 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산 토지 부동산을 병한테 되팔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넘겨줘야 돼. 법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등기를 하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을이 머리를 씁니다. 우리 국민이 머리를 써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갑에게서 병에게로 다이렉트 등기를 넘겨줘요. 즉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을 입장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되판다. 미등기 전매 매매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기하지 않고 판 이 매매 계약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모든 법은 다 강행법규예요. 이 계약법 빼놓고 강행법규 위반. 아예 적어야지. 처음에 기초니까. 이 매매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면 지키라고 만든 이 법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칙에 따르면 효력규정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거 무효로 될 거예요. 매매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면 등기도 무효로 될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등기 파트에 대부분 판례가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한 등기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당신은 5억 주고 사셨어요. 병 5억 주고 사셨어요. 매매라는 실체가 있다면 이 등기 유효로 봐줘요. 등기법의 대부분 판례예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는 문제 있는 등기라 하더라도 효력 인정해줘요. 즉 소유권 먹여준다는 얘기예요. 이유 강행법규 위반 무효 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한들 무효로 본들 얘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야 우리 법 위반해서 무효래 매매 무효 등기 무효래 나 돈 줬지 너 임마 법대로 등기 받고 나한테 이전 등기 해 며칠 후 어차피 등기 박혀요. 무효로 본들 돈 주고 샀죠? 결국 무효 등기 말소하고 새 등기 박는다는 얘기요. 그러면 어차피 등기 받게 돼. 며칠 후. 그래서 대법원이 어차피 무효로 본들 나중에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기 곧 박을 거다. 굳이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법리가 실체가 있다면 그냥 에이 어차피 될 것 그냥 유효로 봐드릴게요. 이게 실체관계 부합법리예요. 그래서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 유효로 봐주겠습니다. 이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을을 중간놈이라고 해요. 중간자. 가운데 끼었죠? 최정, 중간놈. 중간자인 을의 등기가 생략된 채 가백에서 다이렉트 병등기. 이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사람이 반드시 세 놈 가불병이 나오고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이렉트 가백에서 병으로 다이렉트 이전 등기. 이게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우리 시험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이것만 5번 나왔다는 얘기지.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있어요. 유효 소유권이 있다. 병 소유권 취득.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이게 5번 나왔어. 중간 생략 유효. 그러면 단속 규정 어디서 나오느냐? 이 등기를 유효로 봤기 때문에 이 가행법규 위반된 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매매가 무효로 받으면 등기도 무효로가 되는데 등기 유효로 받죠. 따라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 미등기 전매 매매계약도 같이 맞춰줍니다. 비록 법은 위반했지만 유효로 봐줘야지. 같이 맞춰줘야 돼. 유효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그렇다면 이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닌 유효로 봤죠. 그러면 이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봤으면 이 법 규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지. 그래서 이 법 규정은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법 규정은 단속 규정. 위반했는데도 미등기 전매가 유효니까 그래요. 위반했는데도 유효 단속만 될 뿐. 당신은 단속 과태료나 그딴 것만 물면 됩니다. 이 등기 취득,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요. 유효로 봐드릴게요. 위반했는데도 유효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의 대표예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이유는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면 문제 있는 등기라도 유효로 본다. 실체관계 부합법님. 등기가 유효니까 미등기 전매 매매도 유효. 그러면 이 법은 효력 규정으로 보면 안 되겠지.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법 규정은 단속 규정. 결국 여기서 이해할 것은 논리는 이렇게 까끌 오지만 결국 중간 우리가 내 걸로 만들 건 중간 생략 등기 법 위반. 하지만 유효.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마세요. 등기하고 넘기세요라는 이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 미등기 전매도 유효. 단속 규정보다는 올해 처음 단속 규정이 떴고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돼가지고 대부분은 유효냐 무효냐로 떠요. 대부분의 기출은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법률행위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유효 기억하시고. 그럼 법을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게 단속 규정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러게 나왔어. 그럼 단속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표를 3개니까 기출 벌써 6번째 나왔어요. 6번째. 자 봅니다. 임의 규정. 법조문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임의로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임의로 배제 안 지켜도 되는 규정. 밑줄만 치시고. 계약법 규정이죠. 대부분 임의 규정. 따라서 임의 규정의 계약법 파트는 당사자 간의 특약, 유효. 해당 법 규정 배제할 수 있다로 끝나요. 법조문은 A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B로 할게요. 할 수 있어요. 특약 유효.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 3번째가 시험 나와요. 계약법 파트에서. 나중에 관련 지문 보면 돼요. 자, 강행 규정 반드시 지키세요. 몰권법 규정 대부분. 자, 강행 규정은 위반했을 때 무효로 봐버린 원칙 규정, 효력 규정이 있고 오른쪽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봤네요. 단속만 될 뿐. 효력 자체는 봐드릴게요. 인정해드릴게요. 단속 규정. 예! 중간 생략 등기, 병등기죠. 가백에서 다이렉트 이전된 병등기, 중간자 을 등기가 생략된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왼쪽으로 가요. 유효.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별 3개. 중간 생략 등기 유효.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 별 3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올 놈을 제가 별 3개 해드릴 거니까 별 3개만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걸로 만드세요. 별 3개만큼은. 그 별 3개가 계속 쌓일 거예요. 쌓일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합격점 이상 무조건 돼요. 60점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별 3개 한 것만큼은 이의 바탕위에서 외우는 게 최고고, 아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그냥 외워버려. 뭐 어떡해. OX 고를 정도로 중간 생략 등기 유효. 항상 고개 들고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법을 위반했는데도 유효야? 해당 법 규정은 단속만 될 뿐? 열어보니까 단속 규정. 반드시 고개 들고 정리하는 시간 갖기. 그래야 내게 돼요. 그래야. 그래서 한번 읽고 반드시 고개를 들고 하든 옆에 A4지 연습장에서 쓰면서 하든 그 시간을 가져야 돼. 그 시간. 그래야 내게 돼요. 내게. 그래서 제가 별 3개 한 것만큼은 꼭 그 시간 가져요. 원시적 불능 나 써야 돼. 무효. 계약 체결한 후 그림 그리면서 이 그림 그리면서 연습장에 A4지에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이유 생각하면서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어. 그러니까 유효로 봐주겠다. 유효.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어. 이미 날아가 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무효. 이해하고 훈련해서 외우고. 별 3개만큼은 고개를 들고 정리하시든 쓰면서 정리하시든 반드시 해서 복습을 하세요. 복습. 그 다음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들으세요. 라디오 듣듯이 음악 듣듯이. 1년간 제가 음악 듣지 말아겠어요. 제 강의 들으세요. 왔다 갔다. 여러분들은 한 100번 들어도 돼요. 10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완전히 나 듣기 싫어. 짜증나 죽겠어. 그때 듣지 마. 근데 들을만해. 그러면 계속 들으세요. 이건 내가 안 들어도 완전히 내 거야. 그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 수준이 오려면 100번 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됐지 절대 무익한 그 시간이 아닐 거예요. 언제 들으라겠어요? 짜투리 시간에. 책상에서는 책 보고 공부하시고 왔다 갔다 산책 나가실 때 계속 들어요. 민법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공법, 용어 많잖아요. 공법도 자꾸 들어요. 일부러 외우려고 막 머리자 따서 하지 말고 자꾸 들어. 그냥 단어로 뱉어. 용도 지역, 용도주 그걸 왜 외우냐고. 그냥 자꾸 뱉어요. 자꾸 뱉어. 그 용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내용이 나오지.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자꾸 뱉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에요. 마지막 10월까지 솔직히 강의 들어도 돼요. 강의 들으면서 해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문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 풀고 하지만 강의 자꾸 듣는 게 점수 잘 나오는 비결이에요. 진짜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논리가 여러분한테 간다겠죠? 자연스럽게 자꾸 들으세요. 자, 이제 반사에 갈게요. 반사에는 가장 중요하죠. 자, 불능 적법 했어요. 불능은 나중에 계약법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계약법하고 연결돼서 불능 중요하고 적법은 불능보다 훨씬 안 중요해요. 단속 규정 이해만 하면 돼. 중간 생략 등기. 나머지 한두 개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도 되고 가장 중요한 반사회 법률행위. 반사회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양도 꽤 많아요. 자, 반사회 법률행위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했다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무효가 돼요. 그럼 반사회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대법원이 어떤 계약을 보고 반사입니다.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두 번째 어떤 계약을 봤는데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나쁜 계약 같아. 그런데 반사회로는 보지 않겠다라고 본 계약이 있어요.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이 두 개를 정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반사회 계약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반사의 효과. 무효죠. 법조문에 나왔지.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 효력이 없다. 힘을 주지 않는다.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을한테 팔고 나서 중도금 받은 옷 병한테 되파는 걸 이중매매라고 해요. 이중매매. 그래서 반사에는 조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해마다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100% 판례예요. 판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판례. 효과는 법이론. 이중매매도 대부분 판례예요. 결국 반사에는 100% 판례예요. 판례. 조문이 하나니까 판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 생각하세요. 법률 행위하면 매매계약 생각하시고 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면 반사로 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거 불확정 개념이라고 해요. 꼭 확정되지 않으면 뜬구름 두리뭉실 개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걸 불확정 개념이라고. 즉 전적으로 대법관 마음이에요. 대법관이 이 계약 반사회 같은데요? 반사회. 대법관이 이 계약은 무지 나쁜 것 같은데 반사회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면 반사회 아니에요. 대법원이 정권을 휘둘러요. 반사회냐 아니냐? 정권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반사회 법률행위, 반사회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반사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법률행위 계약이 반사회냐 아니냐 어느 시점 기준. 자, 이거 세트예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계약 체결 당시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그거 밑줄 하시고 별 3개 하세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약법까지 쭉 나와요. 군데군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냐? 계약 체결할 때 그날 5월 1일자 기준이에요. 계약은 법률행위,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반사회 여부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한글로 이룰성 계약이 체결된 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 갑을 계약이 반사회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는 봐봐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 갑과 을의 매매계약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 법률행위냐 아니냐는 계약 체결한 법률행위 성립한 같은 말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반사회라면 그 후 반사회가 아닌 게 됐어. 그러면 이 계약은 반사회다 아니다? 자, 다시 들어요. 계약 체결할 때는 반사회. 그런데 그 후 반사회가 아닌 걸로 변했어요. 그러면 현재는 반사회 아니죠, 이 계약은. 자, 계약 체결할 때는 반사회, 그 후 반사회 아니게 됐어. 이 계약은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반사회,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뭐든지.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이날을 말해. 따라서 무조건 이날만 보는 거야. 법률행위 성립 당시 반사였다고? 그 후 아니게 됐다 하더라도 반사회.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반사회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반사로 됐어요. 반사회다 아니다 이 법률행위. 일로 가. 아니다. 즉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약 체결 시점. 법률행위 성립다 이날을 기준으로 너 반사회였어? 반사회. 그 후 여전히 유지됐던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할 때 반사회 아니었어? 그럼 그대로 와요. 반사회 아닌 거예요. 그 후 설사 반사회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같은 법률행위 체결, 계약 체결, 성립 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이 기준 시점.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별 3개 하지.
나중에 군데 계속 나요. 그러면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해요.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세트. 자,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판례 1번, 2번, 3번, 4번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몇 개 넣어놨어. 첩계약, 불륜계약이죠. 요즘은 첩 안 두죠. 바람피는 스폰서 계약, 불륜계약. 느낌 가져요. 유부남이 바람피웠다.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계약, 나쁜 계약. 나쁜 계약이지. 나쁜 계약은 다 반사회로 봤어요. 그래서 첩계약, 불륜계약, 반사회. 두 번째, 어떤 계약이 형사 범죄에 해당돼. 자, 범죄에 해당한다. 이딴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씩 해결합니다. 공무원이 청탁 받고 돈 받기로 계약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하면 이제 반사할 거야. 이 나쁜 놈. 공무원이 뇌물 받았지. 형사 범죄. 반사회. 그다음 법원이나 법정이나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 가서 허위 진술 해주는 대가로 돈 받기로 했어.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지. 허위 동그라미. 허위 진술, 허위 증언 나오면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나쁜 놈 하면 반사회. 이거 반사회예요. 그다음 보험 사기꾼이에요.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받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나쁜 놈, 반사회. 또는 여러 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자,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자, 그러면 반사회냐 아니냐고 우리 시험 뜨는데 단어 공부합니다. 밑줄을 잘 치면 돼요. 보험사고 가장 밑줄. 보험사고 가장. 이 6글자만 밑줄 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밑줄 치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에만 밑줄 쳐. 중심 단어. 보험사고를 가짜 가장했다고 보험금 받으려고 나쁜 놈 여기서 느낌 가져오고, 그 다음 보험금 부정 취득 밑줄. 이 단어들이 뜨면 나쁜 놈 뱉어주시고, 나쁜 놈이니까 이 계약은 반사회 법률행위. 그 다음 그 위에 허위 진술 이 4글자에만 밑줄 치는 거예요. 거기에 허위의 동그라미. 허위 진술, 아니 경찰서나 법원 가서 거짓말 한다고 나쁜 놈, 반사회. 그 다음에 공무원 밑줄, 금전. 공무원이 돈 받았다고 나쁜 놈이네, 뇌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 보고 풀어가는 거예요. 애우지 말고. 애울 필요도 없어. 공무원 돈, 반사회. 허위 진술, 나쁜 놈, 반사회. 보험사고 가장해서 뭐 보험금 어쩌고, 아이고 너는 보험 사기꾼이군, 반사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취득, 나쁜 놈, 반사회. 그 다음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 형사 동그라미.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나오면 1억 주기 콜. 재벌들은 매덕 줘요. 매덕. 아우 정관들 좋아. 응? 이재용 씨께서 그때, 지금은 풀려났지만 그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고 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진짜예요. 어마어마하게. 재벌들은 돈이 진짜 많아요. 재벌도 구속되죠. 구속 안 당하게끔 해줘요. 성공보수약정. 집행유예를 빼줘요. 이 2개가 성공보수약정의 가장 기본이에요. 구속 안 당하게. 구속은 됐어. 그러면 실형 안 당하게. 그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이거 2015년도에 대법원이 반사회로 봐버렸어. 형사사건이야. 형사사건. 변호사가 형사 동그라미. 형사소송에서 나오는 성공보수약정. 나쁜 놈. 이제 반사회로 봤어요. 그 다음 3번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 느낌이 안 좋죠? 대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 라는 약정. 아, 영원히 갈 줄 알고 이 각서를 서로 썼는데 살다 보니까 개차반이야. 그러면 이 각서가 발목을 잡아요. 계약은 지켜야 돼. 그러면 이혼 못하느냐? 이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아니에요. 반사회 무효로 봤어. 이 계약은 없는 거예요. 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죠. 반사회. 이렇게 해야 돼.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자,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박죄, 형사범죄도 해당되고 사행행위라고 해요. 자,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돈 빌려주는 계약. 나 도박하려는데 1억만 빌려줘 이거예요. 즉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쟤가 내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도박한다는 거 알아요. 도박하는 데 쓰라고 금전돼요. 도박 나오면 나쁜 놈. 도박하면 안 되는데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죠? 반사회. 결국 지금까지 본 취업계약부터 도박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이걸 외우느냐,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유효냐, 무효냐, 있느냐, 없느냐만 OX만 골라내게 외우면 돼요. 안 보고 쭉 쓰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 가지고 느끼란 얘기예요. 나쁜 놈 하면 반사회예요. 취업계약 분류 나쁜 놈 반사회. 공무원 뇌물 나쁜 놈. 그 단어 잡고 나쁜 놈 뱉으면 돼요. 허위진술 이것만 보는 거야. 허위진술. 보험금 부정취득 이 나쁜 놈이네. 반사회. 그 다음 밑에 내워야 돼. 형사사건 송공보수약정만 반사회. 나중에 1월달에 보겠지만 민사사건에서 송공보수약정은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지. 형사에 그래서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 형사사건에서 받기로 한 송공보수약정만 반사회. 형사 송공보수만 반사회. 특별히 외워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계약했다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니까 이거 반사회. 이렇게 이유를 통해서. 도박 하면 안 되지. 도박 반사회. 자,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할 거고. 반사 효과 무효죠. 우리 법조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법률행위는 그 효과 무효. 자, 여기서 나와요. 두 번째. 반사회 무효는 가불 간의 계약이 반사회로 무효가 됐다. 제3자 병 선이다. 이 무효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봐요. 이 두 번째 별 3개 하시고 반사의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기가 별 3개예요. 기출 연락에 나와요. 자 봐요. 갑을 병이에요. 문제는 갑과 을의 매매가 반사회 무효로 판단이 됐어요. 반사회 무효래요. 자, 이 반사회 무효인데 갑과 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고 계약은 두 놈이 하니까 을로부터 새로 거래튼 이 병을 당사자 아닌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아닌 제3자. 문제는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갑이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효는 무슨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회 무효로 설사 병이 이런 사실을 반사의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이든 알고 산 악이든 상관없어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 악 포함한 모든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로.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반사회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친다는 얘기죠. X야.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 이유.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선의 3자 보호해 줄게요. 무효로 대항 못해요. 이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조건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돼요. 그래서 반사회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예요. 목차 첫 번째 동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렇게 민법 총칙 목차가 이루어지는데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법률행위 지금까지 아직 우리 의사표시 동네 안 갔어요. 다음 주에 갈 거고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라는 게 뭐냐?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 취소돼요. 따라서 이 무효 효과를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반사회 불공정. 반사회로 무효가 됐든 같이요. 불공정으로 무효가 됐든 동네 파악합니다. 지금 우리 법률행위 동네 반사회 불공정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 취소가 되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제3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모든 삼자에게, 즉 선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이 17살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17살이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이놈 모르고 샀어. 이 사실을, 미성년 사실을 모르고서 선의 삼자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자기 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인 미성년자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이 취소하고자 하는 계약 상대방 을에게 취소 들어갑니다. 취소. 대신 취소는 을한테 하고, 현재 아파트가 을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어. 현재 병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을한테 취소하고, 병, 내가 너한테 판 놈한테 판 놈인데 전 매매계약 내가 취소했어.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하면 효과, 매매가 무효로 날아가 버려요. 소급 무효, 처음부터. 계약은 5월 1일 날 했는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7월 1일 날 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처음부터 무로 날아가 버려요. 이게 취소의 효과예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되게 중요해요.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부터 무. 자, 무로 만들었어. 갑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현재 자기 아파트에 등기받고 살고 있는 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 문제. 취소한 갑이 선의 3자 병을 상대로 돌려줘. 내 아파트 나 취소했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유. 법률행위 동네야.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우리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배웠어요.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온 거야.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따라서 법률행위 동네에서 배웠어.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모든 삼자에게 다 들이댈 수 있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 취소든 반사의 불공정 무효든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내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제3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모든 삼자에게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 무효 취소로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동네로 해결하면 돼요. 제한 능력 취소가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한 능력이 어느 동네, 의사표시 두 번째 동네냐, 내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배웠느냐, 동네를 파악해요. 반사회 무효로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불공정 무효로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동네를 보는 거예요. 이 무효가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 취소되는 절대적 무효 동네인지 아닌지. 근데 동네가 반사회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 다 법률행위 첫 번째 동네네. 그러면 이 무효 취소는 모든 삼자에게 무효 취소돼 버려요. 따라서 이 무효 취소로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있다.
이게 내년 시험 때까지 가져가요. 내년 시험 때까지. 별 3개째라는 얘기지. 그래서 반사 효과, 반사회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별 3개. 자,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3페이지에 아까 안 한다 할게요. 당사자 2번의 효력 요건, 방관 1번 당사자의 박스 위에 봅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찾았어요? 3페이지에 선의하기 박스 위에 취소하면 계약 체결한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걸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 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제한 능력 이후로 갑이 취소했어. 취소의 상대방은 을. 단 현재 아파트가 병한테 가 있으니까 병한테 쳐들어가야지. 제한 능력 취소의 경우 선의의 3자 병한테도 이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 이유 절대적 취소예요. 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네가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무효 취소되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이걸 외우고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 취소라고? 그걸 뚫어지게 봐. 제한 능력 취소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 지문에 뜨겠죠. 그러면 뭘 보느냐? 소수를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는 제한 능력 취소 이걸 뚫어지게 봐. 그래서 이걸 풀어가야 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고? 제한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놈. 법률행위 동네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되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이 취소로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선의 3자가 중요하지 않아. 모든 3자에게 이 취소로, 무효로,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여기 별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이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거 기출 5번. 그다음에 밑에 기출 3번이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파트 제한 능력은 밑에 2개가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취소해서 또 배워요. 취소해서 또 배워. 여기서 하고 거기서도 하고. 별 3개, 별 3개. 자, 이제 다시 해봐요. 반사의 효과. 그래서 반사회 무효는 법률행위 동네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불공정까지 하려고 했는데 불공정 못 하겠네. 1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